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걸 오늘 퀴즈로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루적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자, 12년의 대선 득표율, 투표가 개시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에 새벽 5시 25분인가요?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개표 시작 6시 40분 종료. 7시쯤에, 초기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가 유리한 지역을 개표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지율 이렇게 시작하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급변동이 한번 이렇게 촥 떨어져 있습니다. 7시쯤에. 60% 정도로 수렴되는. 그러다가 9시에 52% 정도 됐을 때, 당선 확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시에 10시에요.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건 10시고, 당시 투표율은 51.6.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상 선거가 끝났죠. 시작은 6시 40분, 끝은 5시 25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개표 방송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수치가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루적을 시켜봤어요. 영루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누적을 시켜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걸 영루적을 시켜보면, 자, 이거는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된 시점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그 1분 단위 득표수를 누적해가지고 득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12시 54분에 여기가 그러니까 새벽 5시 52분인 거예요. 여기가 19일 날 개표가 시작된 6시 40분이거든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새벽 5시 25분부터 역으로 새벽 12시 53분까지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후보가 표가 더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표는 다 새벽에만 열린 거예요. 이 표를 그냥 해석하면. 아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열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구나 이런 데서 열려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던 것처럼 뒷부분에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열렸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고. 경기도는 거꾸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7시 17분에 개표가 돼서 마감이 1시 5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1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17분까지 영루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국을 합산한 것처럼 경기도도 그렇게 나타나요. 경기도도 박근혜 후보가 파란색이에요. 이쪽 개표 초반은 이기죠. 뒷부분에 가면 문재인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뒤에 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득표율은 53%까지도 치솟습니다. 요 부분을 확대해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거의 4시간 동안 계속 앞서요, 이렇게. 정누적과 유사한 모습이죠. 인천도 볼까요? 옆에 붙어 있는? 인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올라가요. 소위 선언이 일어난 이후, 당선 선언이 일어난 이후, 전국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표 시작 시점과 개표 마감 시간이 전국적으로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뒷부분에 몰리는 건 다 똑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인천에서 졌는데 이 뒷부분은 이깁니다. 최고 52%까지 찍어요. 그리고 확 떨어져요. 끝에 가서 다시. 강원도도 봅시다. 강원도 졌어요. 문재인 후보가 졌는데 뒷부분 마지막 1시간대 이때는 여기는 6시 40분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11시 35분에 끝났거든요. 근데 10시 부근부터 10시 이후 10시가 당선 선언이 된다예요. 그때부터 쑥 떨어지고 문재인은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뒤에 집중적으로 문재인이 올라가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는 더 짧아요. 강원도는. 경상남도 졌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새벽 3시께 끝나거든요. 2시 53분에. 근데 마지막 1시간 정도 역시 문재인 표가 달립니다. 62대 36인데 끝에 가면은 51대 46으로 역전돼 있어요. 끝에.
경상남도 이거 끝부분을 자세히 표시한 겁니다. 부산 마찬가지죠. 부산이 졌어요. 졌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기울기가 만나죠. 여기는 역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재인에게 유리한 표가 뒷부분에 몰려 나온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59대 39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49대 47로. 자, 부산 광역시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표가 쭉 올라가서 끝부분에 가가지고 끝부분에 약 20분, 15분 정도는 역전이 일어나요. 서울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긴 동네입니다. 역시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해요. 언제부터? 새벽 3시 경부터 5시 사이. 2시간 정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쭉 오다가 뒤에 가서 추세는 계속 똑같습니다. 울산. 문재인 후보 치고 올라가죠? 끝에 올라가서 추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역전도 한번 일어나요. 마지막 순간에. 제주도는 아주 극명합니다. 시간 간격은 한 30분이지만 요 30분간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치솟습니다. 하늘로. 제주도에서 졌어요. 근데 마지막 30분은 이깁니다. 이렇게 역전돼서. 자, 충청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가서 올라가요. 이거는 당시 1분 간격으로 발표된 방송 데이터를 그대로 숫자로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선관위 자료하고도 동일한가요? 완전히 동일하죠. 예. 예외. 그럼 예외는 없냐? 있어요. 대전은 박빙이었어요. 동네가. 거의.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거의 박빙으로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는 거꾸로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49.8, 49.6 이렇게 박빙이었거든요. 끝에 가서 박근혜 후보가 55.1%로 요 지속기간 1시간 남짓입니다. 추세를 보자면 한 2시간 가까이 되죠.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을 치고 나가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이렇게 16개 대형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을 누적하면 4시간이지만 예외도 있긴 있으나 공통점 뭐냐?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어떻게 막판 개표 가능하죠? 이 투표함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나중에 가능합니까? 열어보기 전에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이 의문이 풀리질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이걸 설명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걸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에게. IS 책도 드리고, 밀란 책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설득이 되면 여기 나와서 출연도 시켜드립니다. 저 표를 작성하신 분은 뭐라 그래요? 그분도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리했을 뿐. 앞으로 이런 거에는 퀴즈라는 제목을 붙이지 마세요. 그럼요. 뭐 과제라든가 뭐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퀴즈하고는 속잖아요. 일단 퀴즈의 형식으로 하세요. 응모해 주세요. 자, 기획개표. 개표가 기획개표라고 제가 이름 지은 것은 뭐냐면, 개표도 상당히 기획적으로 합니다. 제일 처음 개표한 곳이 어디냐면은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제일 먼저 뚜껑을 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다 보면은 전국이 16개 시도 가운데 경상도부터 할 수도 있고 전라도부터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라남북도를 먼저 열었다고 치면은 문재인이 압승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랬겠죠. 그런데 경상북도를 제일 먼저 열고 그다음 강원도를 엽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두 군데를 먼저 열었다면은 그야말로 박근혜의 압승이겠지만, 경상북도 한 군데,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우세 지역인 강원도 이 두 군데를 먼저 뚜껑을 열면서 82.5%부터 시작합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82.5 대 17.1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저녁 7시쯤 돼서는 60대 39 정도 내려와서 쭉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다가 새벽 1시 6분쯤에는 최대 격차가 벌어지는 109만 표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 표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그 빨간 색깔로 이렇게 줄쳐놓은 부분이 있죠. 네. 저 부분의 표가 뭐냐면, 저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표와 문재인 표가 달라지는 기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 시간대는 새벽 1시쯤 되면 아이고 이제 뭐 문재인 졌구나 하고 아마 야권 지지 성향의 분들은 다 잠자리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그죠?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새벽 1시부터 아침에 개표가 완전히 끝나는 포인트까지 그때 동안은 전체를 누적을 해보면 문재인 표가 박근혜 표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타임입니다. 저 타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현상 때문인가? 자, 우리가 박근혜 득표율이 51.6%다. 왜 하필이면 5.16이냐?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죠. 왜 하필이면 5.16이냐? 그런데 그 5.16이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한번 볼게요. 22시 03분에 51.8%까지 쭉 내려와서 그 다음 51.7, 51.6%까지 내려와서 51.5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 51.5%가 됐을 때 박근혜 표가 다시 많아져요. 그러면서 51.5%에서 51.6%까지 올라갔다가 51.7%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시 문재인 표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51.6으로 내려와서 끝납니다. 자, 이것을 문제 삼는다 하면 뭐 투표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몇 프로에 안착을 하게 되기 전에는 올랐다 내렸다 흔들림 있다가 끝나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보일지 모르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지만 51.6포인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찍게 되는데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득표율 누적 득표율. 역누적 득표율 속에서 발견된 불가사인데 역누적 득표율이라는 것은 처음 개표가 시작했을 때부터 쭉 누적표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표한 것과 거꾸로 방향으로 개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처럼 맨 끝에서부터 새벽 5시 그 시간대부터 역으로 누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역누적 득표율인데 그걸로 쭉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 대구 경북은 박근혜 절대적 우세 지역이죠. 압승 지역이고요. 그다음 광주, 전남북 여기는 문재인 절대적 우세 지역이죠. 네. 그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특정 시간대에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이기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 어느 특정 시간대에 네네. 각 지역마다는 좀 달라요. 자, 경상남도는 16,433표가 남아있을 때부터 문재인이 승리합니다. 부산은 8,488표가 남아있는 시점부터 문재인이 앞섭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자, 경남, 부산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울산, 그 다음에 제주, 그리고 부산, 경남까지.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1군데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산, 경남은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가 60대 40입니다. 평균이. 네. 60대 40이라는 수치는 개표가 시작될 때부터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크게 차이 없이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통계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62%대 38%라든지 아니면은 55%대 45%라든지 6대 4라고 하는 비율에서 다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50대 50 박빙이라면은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6대 4 정도의 차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가 승리하는 구도라면 그것은 어느 특정 시간에도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이긴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마지막 16,000표 남았을 때 부산 마지막 8,000표가 남았을 때 경남 부산이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드러나는 것은 저거는 통계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51.6%에 안착시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한 거예요. 저거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네. 처절한 노력. 그럼 왜 51.6%에 맞춰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후보 측에 이기도록 해줄게라는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증거를 제출해야겠죠. 뭐 문서로 달라 그럴까요? 천만에 될 수가 없겠죠. 이기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겼어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건데요. 할 말 없잖아요. 뭘로 특정합니까? 그런데 51.6%로 이기게 해줄게라고 말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범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공범관계가.
제가 장담하건대 박근혜는 절대로 4대강 문제든 어떤 문제로 이명박을 기소하거나 이명박 세력을 응징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저는 저 51.6%가 51.6%로 이기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굉장히 무리수를 뜬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면 뭐 중앙선관위가 저를 고발할 수도 있겠죠. 명예훼손으로. 네. 법정 가서 밝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천안함 2가 되는 거니까. 응? 네. 제가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했더니 기각을 시켰어요. 고발을 당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도 차라리 그럼 저를 고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법정 가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51.6%를 약속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그거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다 상세한 자료를 또 펼쳐보겠습니다. 네. 자료 다시 보여주시죠. 1년 번 없는 투표 용지는 부정의 씨앗입니다.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시작이 됐던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것은 중앙선관위가 저러한 부정을 전제로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보다 우리 뭐 국민들은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진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범들을 국헌 물람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누적과 유사한 모습이죠. 인천도 볼까요? 옆에 붙어있는 인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올라가요. 소위 선언이 일어난 이후, 당선 선언이 일어난 이후 전국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표 시작 시점과 개표 마감 시간이 전국적으로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뒷부분에 몰리는 건 다 똑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인천에서 졌는데 이 뒷부분은 이깁니다. 최고 52%까지 찍어요. 그리고 확 떨어지죠. 끝에 가서 다시. 강원도도 봅시다. 강원도 졌어요. 문재인 후보가 졌는데 뒷부분 마지막 1시간대 이때는 여기는 6시 40분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11시 35분에 끝났거든요. 근데 10시 부근부터 10시 이후 10시가 당선 선언이 된다 해요. 그때부터 쑥 떨어지고 문재인은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뒤에 집중적으로 문재인이 올라가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는 더 짧아요. 강원도는. 경상남도 졌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새벽 3시께 끝나거든요. 2시 53분에. 근데 마지막 1시간 정도 역시 문재인 표가 달립니다. 62대 36인데 끝에 가면은 51대 46으로 역전돼 있어요. 끝에. 경상남도 이거 끝부분을 자세히 표시한 겁니다. 부산 마찬가지죠. 부산이 졌어요. 졌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기울기가 만나죠. 여기는 역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재인에게 유리한 표가 뒷부분에 몰려 나온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59대 39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49대 47로. 자, 부산 광역시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표가 쭉 올라가서 끝부분에 가가지고 끝부분에 약 20분, 15분 정도는 역전이 일어나요. 서울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긴 동네입니다. 역시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해요. 언제부터? 새벽 3시 경부터 5시 사이. 2시간 정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쭉 오다가 뒤에 가서 추세는 계속 똑같습니다. 울산, 문재인 후보 치고 올라가죠? 끝에 올라가서 추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역전도 한번 일어나요. 마지막 순간에. 제주도는 아주 극명합니다. 시간 간격은 한 30분이지만 요 30분간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치솟습니다. 하늘로. 제주도에서 졌어요. 근데 마지막 30분은 이깁니다. 이렇게 역전돼서. 자, 충청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가서 올라가요. 이거는 당시 1분 간격으로 발표된 방송 데이터를 그대로 숫자로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선관위 자료하고도 동일한가요? 완전히 동일하죠. 예. 예외. 그럼 예외는 없냐? 있어요. 대전은 박빙이었어요. 동네가. 거의.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거의 박빙으로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는 거꾸로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49.8, 49.6 이렇게 박빙이었거든요. 끝에 가서 박근혜 후보가 55.1%로 요 지속 기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추세를 보자면 한 2시간 가까이 되죠.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을 치고 나가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이렇게 16개 대형 선거구를 기준으로 그러니 51.5%가 됐을 때 박근혜 표가 다시 많아져요. 그러면서 51.5%에서 51.6%까지 올라갔다가 51.7%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시 문재인 표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51.6으로 내려와서 끝납니다. 자, 이것을 문제 삼는다 하면 뭐 투표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몇 프로에 안착을 하게 되기 전에는 올랐다 내렸다 흔들림 있다가 끝나는 거야 당연한 걸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이죠, 보일지 지금.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지만 51.6포인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찍게 되는데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득표율, 누적 득표율. 역누적 득표율 속에서 발견된 불가사인데 역누적 득표율이라는 것은 처음 개표가 시작했을 때부터 쭉 누적표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꾸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표한 것과 거꾸로 방향으로 개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처럼 맨 끝에서부터 새벽 5시 그 시간대부터 역으로 누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역누적 득표율인데 그걸로 쭉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 대구 경북은 박근혜 절대적 우세 지역이죠. 압승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북 여기는 문재인 절대적 우세 지역이죠. 네. 그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특정 시간대에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이기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 그 어느 특정 시간대에 네네. 각 지역마다는 좀 달라요. 자, 경상남도는 16,433표가 남아있을 때부터 문재인이 승리합니다. 부산은 8,488표가 남아있는 시점부터 문재인이 앞섭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자, 경남, 부산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남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울산, 그다음에 제주, 그리고 부산, 경남까지.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1군데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산, 경남은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가 60대 40입니다. 평균이. 네. 60대 40이라는 수치는 개표가 시작될 때부터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크게 차이 없이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통계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62%대 38%라든지 아니면은 55%대 45%라든지 6대 4라고 하는 비율에서 다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50대 50 박빙이라면은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6대 4 정도의 차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가 승리하는 구도라면 그것은 어느 특정 시간에도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이긴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마지막 16,000표 남았을 때 부산 마지막 8,000표가 남았을 때 경남 부산이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드러나는 것은 저거는 통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51.6%에 안착시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한 거예요. 저거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네. 처절한 노력. 그럼 왜 51.6%에 맞춰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는 이렇게 보면 전국을 누적하면 4시간이지만 예외도 있긴 있으나 공통점 뭐냐?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어떻게 막판 개표 가능하죠? 이 투표함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나중에 가능합니까? 열어보기 전에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이 의문이 풀리질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이걸 설명할 사람을.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걸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에게. IS 책도 드리고, 밀란 책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설득이 되면 여기 나와서 출연도 시켜드립니다. 저 표를 작성하신 분은 뭐라 그래요? 그분도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리했을 뿐. 앞으로 이런 거에는 퀴즈라는 제목을 붙이지 마세요. 그럼요. 뭐 과제라든가 뭐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퀴즈하고 속잖아요.
일단 퀴즈의 형식으로 응모해 주세요. 자, 기획개표. 개표가 기획개표라고 제가 이름 지은 것은 뭐냐면, 개표도 상당히 기획적으로 합니다. 제일 처음 개표한 곳이 어디냐면은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제일 먼저 뚜껑을 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다 보면은 전국이 16개 시도 가운데 경상도부터 할 수도 있고 전라도부터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라남북도를 먼저 열었다고 치면은 문재인이 압승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랬겠죠. 그런데 경상북도를 제일 먼저 열고 그다음 강원도를 엽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두 군데를 먼저 열었다면은 그야말로 박근혜의 압승이겠지만, 경상북도 한 군데,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우세 지역인 강원도 이 두 군데를 먼저 뚜껑을 열면서 82.5%부터 시작합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82.5 대 17.1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저녁 7시쯤 돼서는 60대 39 정도 내려와서 쭉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다가 새벽 1시 6분쯤에는 최대 격차가 벌어지는 109만 표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 표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그 빨간 색깔로 이렇게 줄쳐놓은 부분 있죠. 네. 저 부분의 표가 뭐냐면, 저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표와 문재인 표가 달라지는 기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 시간대는 새벽 1시쯤 되면 아이고 이제 뭐 문재인 졌구나 하고 아마 야권 지지 성향의 분들은 다 잠자리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그죠?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새벽 1시부터 아침에 개표가 완전히 끝나는 포인트까지, 그때 동안은 전체를 누적을 해보면 문재인 표가 박근혜 표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타임입니다. 저 타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현상 때문인가? 자, 우리가 박근혜 득표율이 51.6%다. 왜 하필이면 5.16이냐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죠. 왜 하필이면 5.16이냐. 그런데 그 5.16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한번 볼게요. 22시 03분에 51.8%까지 쭉 내려와서 그 다음 51.7, 51.6%까지 내려와서 51.5까지 내려갑니다. 급추를 합니다.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후보 측에 이기도록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증거를 제출해야겠죠. 뭐 문서로 달라 그럴까요? 천만에 될 수가 없겠죠. 이기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겼어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건데요. 할 말 없잖아요. 뭘로 특정합니까? 그런데 51.6%로 이기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범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공범관계가. 제가 장담하건대 박근혜는 절대로 4대강 문제든 어떤 문제로 이명박을 기소하거나 이명박 세력을 응징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저는 저 51.6%가 51.6%로 이기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굉장히 무리수를 뜬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면 뭐 중앙선관위가 저를 고발할 수도 있겠죠. 명예훼손으로. 네. 법정 가서 밝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천안함 2가 되는 거니까. 응? 네. 제가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했더니 기각을 시켰어요. 고발을 당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도 차라리 그럼 저를 고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법정 가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51.6%를 약속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그거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다 상세한 자료를 또 펼쳐보겠습니다. 네. 자료 다시 보여주시죠. 1년 번 없는 투표 용지는 부정의 씨앗입니다.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시작이 됐던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것은 중앙선관위가 저러한 부정을 전제로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걸 오늘 퀴즈로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루적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자, 12년의 대선 득표율, 투표가 개시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에 새벽 5시 25분인가요?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개표 시작 6시 40분 종료. 7시쯤에, 이렇게 초기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가 유리한 지역을 개표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시작하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급변동이 한번 이렇게 촥 떨어져 있습니다. 7시쯤에. 60% 정도로 수렴되는. 그러다가 9시에 52% 정도 됐을 때, 당선 확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시에요.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건 10시고, 당시 투표율은 51.6. 득표율은 6표율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상 선거가 끝났죠. 시작은 6시 40분, 끝은 5시 25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개표 방송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수치가 업데이트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루적을 시켜봤어요. 영루적. 영루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누적을 시켜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걸 영루적을 시켜보면, 자, 이거는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된 시점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그 1분 단위 득표수를 누적해가지고 득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12시 54분에 여기가 그러니까 새벽 5시 52분인 거예요. 여기가 19일 날 개표가 시작된 6시 40분이거든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새벽 5시 25분부터 역으로 새벽 12시 53분까지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후보가 표가 더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표는 다 새벽에만 열린 거예요. 이 표를 그냥 해석하면. 아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열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구나 이런 데서 열려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던 것처럼 뒷부분에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열렸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고. 경기도는 거꾸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7시 17분에 개표가 돼서 마감이 1시 5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1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17분까지 영루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국을 합산한 것처럼 경기도도 그렇게 나타나요. 경기도도 박근혜 후보가 파란색이에요. 이쪽 개표 초반엔 이기죠. 뒷부분에 가면 문재인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뒤에 개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득표율은 53%까지도 치솟습니다. 요 부분을 확대해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거의 4시간 동안 계속 앞서요.